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꽃남자 25입니다. 오늘은 IT 관리자들 혹은 개발이나 다른 직군에서 IT 관리자로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컨텐츠에서 제가 전체 제안서 작성하는 그 목차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드렸고요. 오늘부터 세 타임으로 나눠가지고 제안서 상세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안이 시작되는 제안 개요와 회사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그 제안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 처음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회사인데요, 이렇게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라는 순서대로 제안의 흐름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안 개요가 발생하는데, 제안 개요는 4개 정도의 목차를 가지고 설명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서비스, 그 다음 기대효과 추진 전략. 어떤 내용이냐면, 자, 처음에 야, 우리가 너무 잘 되고 있으면 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편한 이유, 뭔가 어려운 이유, 이 제한 시스템이 필요한, 개선이 필요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장 정도로 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획기적인 서비스가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제안할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걸 쓰면 이런 게 너무 좋아져. 이런 게 개선되고 좋아. 그러니까 쓸 거야? 근데, 쓰는 거 좋겠지라고 고객이 판단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구축을 해야 돼 라는 형태의 내용을 제안 개요에서 집어넣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이걸 제안하는데 이걸 쓰면 뭐가 좋아지고 우리는 특별히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꼭 써주세요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제안 개요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장부터 이 제안 배경 및 목적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안 자료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다 보면, 그 첫 페이지 그 페이지 표지하고요, 목차나 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터넷 찾아가지고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스킵을 하고, 제안 문서를 만들 때 이제 하나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3개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위에 상단엔 타이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 첫 시간이 배경이 목적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위아래로 나누기도 하고 왼쪽에 메뉴 트리를 놓기도 하고, 방법은 다양한데 일단 들어가야 될 게 타이틀, 지금 목차에 대한 거, 서브 목차,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주는 문구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건 요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놓고, 그 다음 밑에 이거에 대해서 도식화되거나 그 좀 단어 형태의 표현을 써서 간단하게 페이지를 표현하는 것, 이런 형태로 제안 자료가 많이 작성되게 되고요. 저는 참고로 공공 혹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제안 자료를 썼기 때문에 이러한 포멀한 형태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올드 스타일이긴 해요. 요즘 막 굉장히 제안서를 화려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좀 올드하지만 무난한 스타일이니까 요 기본 컨셉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셔도 어디에다 제안을 해도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새로운 스타일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조금 정례화된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에 조금 작성이 되는데, 일단은 기본으로 정교화된 폼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안의 배경과 목적, 이제 제안 개요 부분의 첫 번째 나오는 것,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에지이지라는 표현 낯설 수도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쓰고 있어.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쓰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걸 꼭 해결해야 돼 라는 내용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장표를 보는 고객이 그래, 사실 이게 진짜 문제긴 해.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뭔가 하는데 또 이런 해결책이 필요하긴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면 이 장표 잘 맞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 필요성을 넣는데, 여기에 something difference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는 이제 뭔가 다른, 지금과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간단하게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그래, 이런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자, 짜잔,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었어.
뭐 제가 하나의 예로 좀 뒤까지 풀어볼게요. 전자계약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전자계약 앞단에 보면은 야 종이로 계약하는데 종이가 닳고 이게 찢어지면 계약서 손실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꾸 위조를 하거나 이런 거래. 그 정상적인 계약을 안 해. 그리고 관리를 하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어. 계약서 수많은 거를. 그랬을 때 야 이거 전자로 하면 이게 다 관리가 돼. 뭐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을 하는데 이 설명 부분에 투비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면 좋습니다라는 내용인데 투비라는 걸 쓰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고요. 요 제한 서비스 자료를 넣을 때 막 블러블러 말을 길게 넣는 거는 가끔 그런 문서들이 있긴 한데 저는 좀 비추하고요. 도식화된 내용을 통해서 딱 봐도 이게 종이였던 게 전자로 바뀌면서 이런 게 좋아지네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좀 그 도식화된 자료를 쓰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자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상세하게 봤을 때 들어가는 기능이 A, B, C, D 기능이야. 전자 계약을 하고 문서를 관리하고 보안도 관리하고 무결성을 보존해줘.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서비스를 통해서 저 종이가 사라지니까 자 이런 기능인데 전자기억의 이런 기능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종이가 사라지고 뭐가 되고 이런 식이야 라고 해서 이 서비스명을 가지고 그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랬을 때 앞에 그림에서 본 서비스를 수행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얘네는 이런 서비스나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런 개선 포인트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서비스 부분 설명할 때는요 무슨 기능 무슨 서비스 이런 식의 단문 형태 간단한 표현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개선사항은 자 편의성 증대 이래도 되는데 왜 편의성이 증대되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니다체로 끝내기보다는 이렇게 그 동사의 명사화 정도의 그 형태로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 이런 시스템을 제안을 받았어. 그리고 이런 기능이 이런 개선을 만들었어. 자 그랬을 때 그 다음 기대효과가 나오는데 기대효과 페이지 보기 전에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요. 자 개선사항이랑 기대효과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문서로 나타낼 때 의외로 요거를 섞어서 쓰시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상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걸 좀 나눠 놓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분을 하자면 개선사항은 개선된 내용이에요. 바뀐 거죠. 어떻게 좋아졌다라는. 근데 기대효과는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뭐가 진짜로 좋아졌는데 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좀 이해가 갔을 겁니다. 아까 제가 전자계약 이야기했잖아요. 전자계약을 하니까 종이계약이 사라지잖아요. 페이퍼리스 서비스가 가능해요. 이런 서비스가 개선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효과 부분은 종이가 사라지잖아. 그럼 종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비용이 사라지고 또 환경에도 좋아지네. 이게 좋아지는 이점이구나. 이렇게 개선사항과 기대효과를 좀 구분을 하셔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장표에서는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대효과도 두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이건 뭐 두 가지가 아니라 엄청 많은데 제가 그냥 자주 쓰는 기법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면 앞단의 개선사항을 한 번 더 짚어줘요. 페이퍼리스가 있었고 뭐가 있었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페이퍼리스가 사라졌으니까 페이퍼리스를 통해서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전자계약 종이계약으로 하던 거 종이 세던 거를 전자로 하니까 이게 업무도 효율화되고 그 다음에 종이는 아무 때나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었지만 전자는 막 암호화된 걸 통해서 특정한 사람만 보아야 되니까 보안이 좋아지기도 해. 뭐 이런 식의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적을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시스템은 굳이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전자계약 문서 기준으로 하면 종이 계약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편리한 전자계약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간단하게 한 줄 정도의 도입되는 시스템 설명 및 그걸 통한 그 특징이나 장점을 한 줄로 요약하고 그 밑에 이제 도입되는 효과 부분을 넣기도 하고요. 이 효과의 옆에 이렇게 또 표시해가지고 좀 더 상세 설명을 하려면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배경에 이런 시스템이 대안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런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까지 왔어요. 그러면 다음번은 뭐죠? 야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래 좋은 거 알겠는데 어떻게 구축할 건데 니네 뭘 잘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걸 설명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 추진 전략은 뭐 방법은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지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요 고려 요소를 앞단에 던져요. 어떤 거냐면 이 사업은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고객이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고객이 많은 걸 알 것 같잖아요. 근데 고객은 대부분 우리가 시스템 들어가는 고객은 IT를 모르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IT 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예를 들어 전자계약으로 한다면 전자계약의 전문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의 내용과 실제 구축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른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을 여기서 제가 적어달라는 거는 이 이야기를 특징이나 리스크를 고려해주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전문가라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을 나의 어려움을 미리 찾아주는 애들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점이 하나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뭘 넣냐면요,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린 이런 전문가라서 이걸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 시스템이 이 리스크를 해결해줘.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해결하는 방식을 따르면 정말 잘 구축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내용으로 봤을 땐 추진 전략을 넣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내포된 의미는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그냥 블로그로 로봇가 띠리디리디 그런 식으로 뭐 사업구 요소는 이거 형식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이 안에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뭐를? 우리 회사만 잘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갖는 강점에 대해서 넣어 놓으면요, 고객이 봤을 때 이런 거 하는데 설득이 만약에 되면 진짜 이런 거 필요하네, 근데 다른 회사는 이런 거 대안 안 하던데, 근데 얘네는 이걸로 해결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제한 자료의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받기 위한 과정, 이런 부분에 유리한 게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개요 부분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회사 소개인데요. 그 제가 들리는 맥락은, 자, 여러분 이러한 그 제안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개선되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회사일까요? 우린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략으로 우리는 이렇게 추진할 거예요. 이런 형태로 저는 이제 논리적인 흐름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소개를 여기다 넣고요. 그 제안하는 사람들 성격에 따라서 이걸 회사 소개는 뒤쪽이나 다른 아예 앞쪽에 회사 소개하고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유두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에는 한 4가지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제안 자료는요, 남을 설득하는 자료거든요. 하나하나를 그냥 만드시면 안 돼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이라는 거는, 자, 회사 소개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 회사 소개를 하는 거 목적은요, 우리 회사가 지금 고객님한테 제안하는 프로젝트 아니면 시스템 구축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회사요 라는 어필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쓸 때도 전략적으로 쓰셔야 돼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 소개서가 일반적으로 있어도 이런 내용들을 보낼 때 그 고객사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핸들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말이 아니고요, 보여줄 때 강조하는 점을 도라는 그 이야기의 컨셉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회사 개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는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인데요, 이런 조직을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하면서 그 페이지에 이제 뭘 강조해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설명드리면, 자, 회사 개요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제 경영 이념을 저는 넣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안 넣기도 해요. 그냥 간단하게 회사 소개로 바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우리 회사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신뢰가 되는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그 회사의 경영 이념 부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내용으로는요, 이제 회사 명이랑 대표자,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위치, 그 다음에 설립일,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구성원 멤버 소개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자기 솔루션 소개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넣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들어가고요. 그 종종 이제 RFP라고 해가지고 제안 요구 사항에 회사의 매출 정보를 기본적으로 넣으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걸 별첨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소개 자료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내용을 넣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정도,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그 타깃에 맞춰서 간단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조직도 부분이 은근히 중요한데, 조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위쪽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조직도만 넣어도 되는데, 그건 그 여러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와 뭐 감사 뭐 무슨 본부 무슨 팀 지사로는 뭐가 있다 이런 내용을 넣는데요,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IT 같은 경우는 개발 조직을 중요하게 보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회사는 회사 직원이 100명이고 각각의 팀이 업무 분장이 잘 돼 있어.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이걸 하니까, 이 조직이라면은 믿고 맡겨도 되겠다 라고 어필을 하는 게 좋죠.
그렇게 조직에 대해서 그 어필을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우리가 좀 조직이 약하면 그 조직들도 틀어서 이런 부분에 이걸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이런 식으로 가꾸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태스크포스 전담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에 이런 시스템 구축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고요. 그래서 요걸 별도의 한 장의 장표로 내기도 하고 앞단에 회사 개요랑 이렇게 붙여서 하기도 하는데 그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직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크게 하거나 고객사가 좀 그런 걸 보는 조직들인 경우에는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주요 사업 내용인데요. 보통 보면 이런 거 타이틀 위쪽에 많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회사는 어떤 금융 무슨 분야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며 무슨 모바일 앱과 뭐의 그 시스템 구축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고 안에는 그 들어가는 사업 분야를 넣고 뭐 회사 로고 정도 넣어주면 좋은데, 이거 샘플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라는 거 넣어놓은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파란색은 솔루션이고요, 빨간색은 SI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솔루션을 보여갖고 요건 요렇게 하고 있고 요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필을 할 부분은요, 보통 회사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 요거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재활용하셔도 되는데, 이제 보고 그 제안하는 쪽에 우리 회사가 너무 다양하거나 막 이랬을 때 제안하는 사업에 맞춰서 요걸 조금씩 핸들링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핸들링 하거든요. 그 컨셉에 딱 맞춰갖고 특화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해서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이제 사업 실적 부분을 넣는데요. 요거는 고객사의 RFP 요청사항에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앞단에 이거는 의지치도 충분히 적을 수 있고 솔루션이 어떤지, 이거 내용이 진짜로 이런 걸 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뒤에 사업 실적은요, 사업이랑 그 발주처랑 이런 것들 내용을 다 적어야 되고 이거 증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 들어갈 때는 거짓말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내 입장 말고요, 내가 이걸 했어요라는 어필하는 입장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두 가지로 고객이 이 문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첫 번째, 얘네가 우리 말고 유사한, 우리 업계에 유사한 다른 회사를 했네? 그리고 이 규모가 크네? 기간도 이 정도 했고, 그럼 얘네는 이런 거 잘하겠네 라고 해서요, 객관적으로 회사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앞단에 막 우리 회사 이거 했어요, 그것보다 이거 한 줄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꽤 많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표현을 잘 해야 되긴 하는데 면피입니다. 뭐냐면, 자, 내가 우리 회사에 시스템 도입을 하는데 회사 도입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TFT에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 사람 입장에서 뭔 부담이냐면, 그 선택한 업체가 일을 잘해주면 좋은데 내가 선택한 업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레퍼런스입니다. 이게 그 회사가 아무리 잘할 것 같은데 레퍼런스, 그러니까 그 유사한 사이트를 구축한 경험이 없으면요, 나중에 프로젝트가 부러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너 이거 왜 이랬는데? 라고 해서 오너십이 뭐라고 하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참 설명이 어려운데 레퍼런스가 있으면요, 얘네요 우리보다 훨씬 큰 삼성도 했고 LG도 했고 이런 거 다 했어요. 기간도 이렇게 길게 했는데 사실 구축하면서 얘네가 계속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안 도와줘서 그런 거예요. 이런 면피 부분이 굉장히 있어서 경험이 많거나 안정성을 추구하는 의사결정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레퍼런스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시스템 제안하는 업체와 관련된 거를 정말 정확하게 잘 어필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시작하는 회사로 그 레퍼런스나 이런 어필이 좀 부족한 회사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걸 잘 다듬어서 뭔가 유사성을 조금이라도 엮여서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문서를 작성하는 건 다른 거로,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처음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구축할 때는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회사 소개까지 작성하는 법 알려드렸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다음 시간에 뭘 할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제 제안서 작성법 두 가지, 기술과 사업관리 지원 부분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2시간에 나눠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견적서 작성하는 법, 요거 제가 전에 한번 그 별도 콘텐츠로 만든 게 있는데 요 흐름에 맞춰갖고 다시 한번 또 문서를 좀 다듬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법, 은근히 이 계약서 작성하는 거 샘플 계약서가 있어도 헷갈리기도 하고 아니면 없는 사람은 좀 이럴 수 있는데, 그 부분 제가 공유 가능한 데까지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불꽃남자 25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컨텐츠가 제안서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수요가 많은 컨텐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제 개인적인 목적은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좀 이러한 그 주제들을 다루고 진행을 하니까요.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게 봐주시고, 또 그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많은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불꽃 남자 25였습니다. 감사합니다.